저는 이번에 경기도 2025학년도 합격한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경기가 좀 일이 많았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다소 횡설수설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제 상황이나 성적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4수인데 제 스스로는 재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2년은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혼자 대충 이제 책 몇 번 보고 가서 시험을 친 거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 유석쌤 밑으로 와서 23년, 24년 풀로 유석쌤 밑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석쌤을 뵙기 전까지 저의 성적은 교육학 합쳐서 53점이었고요. 그래서 좀 이게 낮은 점수를 유석쌤께 왔고 유석쌤께 1년 풀로 배우면서 작년에 68점 해서 1차를 탈락을 하고 올해는 82.33점으로 올라서 경기도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계신 쌤들은 들어보신다면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빨리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되게 당연하고 좀 재미없는 말일 수 있지만 무조건 유석쌤이 말하시면 제발 좀 들어주셔라. 제발.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뭐 100% 못 믿을 때가 있을 수 있고 전 아닌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드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석쌤께서 인력문학은 특히나 믿고 따라가야 되지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영어학 같은 경우는 KOCW 들어라. 너네 대학교 교재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어학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53점 받을 때까지를 다른 기본서들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이 기본서를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되게 내가 생각을 덜하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무리 지식을 머리에 때려 박아도 결국에 항상 이성적이었어가지고 그걸 이제 유석쌤 학원 와서 유석쌤이 인력문학쌤이신데도 불구하고 KOCW 들어봐 해서 인력문학쌤이 왜 저러시지? 하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보았습니다. 그 열심히 스터디해서 그렇게 해서 상반기 때 KOCW랑 그 저희 대학교 교재로 스터디 내에서 저희만의 영어학 정리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는 이제 기출 스터디 들어갈 때부터는 다른 자료 거의 안 봤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때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저희끼리 자료 많이 찾아보고 저희끼리 이제 그 내용 정리집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믿고 더 이상 추가적인 공부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기출만 돌렸어요.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성적이 이렇게까지 점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올해 영어학이 조금 다소 쉬웠다는 점은 고려를 해야겠지만 올해 영어학에서 거의 감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본서로 기분 좋게 시작을 해서 하반기 때는 원서 다 해독도 하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석쌤이 해주신 말씀 중에 행복한 교육이라는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유석쌤은 이제 교육학 공부할 때 너무 기본서로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해봐라 하는 측면에서 행복한 교육 들어가서 교육 사례도 찾아보고 교육 기사도 찾아보고 교육 광장 가서 교육 기사 찾아보고 이러면 사실 이것도 왜 저러시지 싶잖아요. 하지만 했습니다. 하라고 하시니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되게 놀랐던 건 저는 이제 이번에 1차, 2차까지 전체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하나 느껴진 게 우리는 이렇게 맨날 임용을 욕하지만 임용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시험이고 서로 연결이 되는 시험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과목과 과목, 1차와 2차 생각보다 연결성이 많아요. 그래서 유석쌤은 너네 교육학 뭐 부족해? 행복한 교육 봐. 행복한 교육 봐. 해서 봤는데 교육학에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전 사실 2차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2차에서 남들이 다 하는 답, 뭐 흔한 답 하지 않고 행복한 교육 보면서 제가 그때 정리했던 것들, 실제 사례들 얘기했던 거를 면접관 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석쌤이 뭘 하라고 하셨을 때 하면은 설령 당장 그 부분에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돌고 돌아서 합격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믿고 유석쌤이 말하시는 거는 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일단 말하시면 들어주셔라.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떨려서 좀만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두 부분이었어요. 너무 이미 직강까지 오셨다는 거는 정말 의지가 활활 타오르시는 쌤들이시라는 거고 잘하시는 쌤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23년도, 24년도 스터디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3년도는 제가 처음 유석쌤 학원에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 쌤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나 거기 스터디 가서 말 잘해야지. 똑똑한 척 해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러면서 스터디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스터디 가서 말 잘하는 척을 했죠. 쌤 잘하시네요. 그러고 떨어졌어요. 23년도에. 24년도에는 조금 그래서 생각에 현타가 와서 바꿨던 것 같아요. 스터디에서 최대한 창피를 많이 당하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준비를 하지 마시고 스터디도 무조건 실전처럼 내가 이 말을 열심히 생각해서 이 말을 해야지 그래서 준비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PRS 같은 것도 그 주에 하는 거 공부하고 전주 거 복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서 하지만 예를 들어 저희는 시간이 남을 때 그런 거 했었거든요. 저희 스터디를 하다가 갑자기 쌤 근데 저희는 이건 다 준비한 거니까 준비 안 한 거 해봐요. 그래서 갑자기 4주차였는데 첫 주차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주차 때 제일 어려운 지문 하나 고르고 저희 이거 지금 이게 넷이 있는 데서 시간 4분 재고 다시 MI 찾고 다시 키워드 찾아봐요.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다 바로 서로 그거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진 거, 준비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갈수록 임용이 뭔가 이게 나올 거다 해서 대비를 되는 게 아니라 순발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도 꼭 제가 말한 방식 아니어도 좀 다양하게 실전처럼 바로바로 연습할 수 있고 그래서 창피를 당해보는 과정이 인지 과정을 높이는 데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유석쌤이 역시나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유석쌤이 가장 큰 틀을 잡아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석쌤이 큰 틀을 잡아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되 1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틀은 본인이 합격자 쌤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쌤이 가장 전문가 맞으시지만 저희 개인이 있어서 저희를 잘 잘하는 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셨을 때 나는 저 합격자 쌤하고 내가 비슷한 것 같아. 말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쌤을 보시고 그 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1년 커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쌤 수강 후기가 어땠는지 그 쌤 생활 패턴이 어땠는지 저는 정말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석쌤께서도 저한테 너는 어떤 합격자하고 비슷하니까 걔를 그대로 해. 걔를 한 대로 해봐.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유석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 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합격자 쌤이 말씀해 주신 것 좀 특이한 것도 있었거든요. 뭐 공부를 하다 갑자기 장소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소도 바꿨고요. 그리고 뭔가 너가 배웠다면 그거를 바로 복습해봐라. 당연히 지켰고 그렇게 해서 큰 틀은 유석쌤을 따라가되 세부적인 부분들은 최신 전년도 전전년도 합격자 쌤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세밀하게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저처럼 2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년 안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더 빠르게 실력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세 가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인력문학, 영미문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인력문학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하나, 단어인 것 같아요. 단어는 이제 유석쌤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단어. 근데 단어를 최소 4시간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정말 4시간을 했는데 혹시나 해보신 쌤이 아마 느끼실 텐데 생각보다 하루에 단어 4시간 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스터디 많이 한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본다고 해도 보통 2-3시간 보면은 단어 많이 봤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유석쌤이 4시간 하라고 하셨으니까 4시간 하기 위해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석쌤 기본적으로 파워보카, MD, 보카바이블, 워드스마트 그리고 그 하나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 능률보카, 고난도 그렇게까지 총 5권을 하루에 한 챕터씩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유석쌤이 기본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문학 단어, 매주 단어 시험 보시는 그 단어까지 하면은 하루에 4시간, 많으면 5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단어를. 그렇게 해서 단어를 진행하고 5월달부터는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어가 중요한데 단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쌤들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어를 계속 봤을 때 단어장만 보다 보면 아는 단어 많아지고 그러면 또 기분 좋아지고
그냥 쉬듯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계속 스스로한테 불편함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격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5월 달부터는 본인이 그렇게 계속 스터디했던 단어들 중에 안 외워지는 단어들, 유석쌤 문학 단어들 중에 계속 안 외워지는 단어들 모아서 자기 스스로 엑셀에 치면서 단어장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계속 모르는 단어 추가하다 보니까 11월 정도에는 한 40장 정도 저만의 단어장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끊임없이 돌렸거든요. 5월 달부터. 물론 기존 단어 스터디 하던 건 계속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뭘 느꼈냐면 23년도에는 나 왜 이렇게 못하지? 그래서 그랬던 생각이 24년도 모의고사를 풀면서는 나 왜 이렇게 잘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단어 싸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뭔가 더 안타까운 건 저의 표현력이 떨어져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전달이 안 될까 봐 걱정될 정도로 단어는 정말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단어를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문학은 유석쌤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되 단어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교론 같은 경우도 딱 하나 제일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저희가 보통 저는 막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붙기 전에는 연교론은 100점 깔고 가는 과목이다. 실수 안 하는 과목이다. 근데 저도 그렇고 합격자 쌤들도 그렇고 보면 아무리 잘하시는 쌤들도 1, 2점씩 뭐 2, 4점씩 꼭 감점되시는 쌤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연교론은 만점 받아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연교론 저희가 보통 임용해서 한 문제 풀 때 배당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9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교론에서 보통 어떤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냐면 실수 안 해야 되고 나 이거 시간 있으면 만점 받을 것 같으니까 1, 2분씩 오버가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생각보다 떨려서 어떨 때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3분, 14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풀 수 있는 거 13분, 14분 걸려서 풀어놓고 뒤에 걸 못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교론 같은 경우도 제발 이거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무조건 시간 8분 맞춰놓고 실전 연습. 기출로만 계속 실전 연습. 저는 그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9분까지 쓸 수 있지만 연습할 때는 시간을 줄여서 연습하는 게 좋기 때문에 8분 맞춰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8분만 딱 해서 내가 쓴 답 그대로 사진 찍어서 독스에 다른 쌤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KOCW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개념집 만들고 그걸 믿고 그거 바탕으로 원서를 더 보기보다는 역시나 기출 반복하는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용학은 분명히 인력문학이 오르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올라온 이유가 제가 유석쌤한테 좀 억하심정 있었던 거 꼭 말씀드리고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3년도에 저를 오래 보셨으니까 23년도에 상담을 가면 한 토시도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너는 인지 과정이 느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근데 글도 못 쓴다? 나 네가 영어 쓴 거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근데 말도 못 하잖아. 너 2차 가면은 20점 깎일 거야.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그만두란 말을 돌려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뒤에 그러니까 너 이것 좀 해 하고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억하심정이 생겨서 그대로 했어요. 안 되면 나중에 욕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쌤 저 스텝이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욕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시키시는 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24년도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쌤들도 저 그런 소리 듣던 애가 1, 2년 이렇게 해서 붙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거의 다 오신 상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